그러니까 어차피 지수 예측은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허탈하실 거예요. 아유, 괜히 들었네, 이제까지. 저 양반 얘기. 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최근 10년간 주식시장을 매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거는 팩트거든요. 결국에는 종목 잘 찍는 분이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거지, 코스피 고점 저점을 잘 맞추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파트 경제 핫스팟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도 기다리셨고 저도 제일 기다렸던 하반기 주식 투자 전망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최근에요. 아까 저희 2부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엔비디아발 호재로 반도체 관련주가 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삼성전자도 최근에 반등을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상승장이 드디어 삼성전자한테도 오는 건가? 왜냐하면 조금 소가리를 하셨던 주주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하반기 삼성전자 흐름에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냥 매크로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 시장이 여름에 조금 달리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보일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초에 2200부터 2600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한 2700, 80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죠. 네, 여름에. 그런데 이제 조금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 2024년까지 조금 둔화되는 기간이라면 기업 이익도 그렇게 많이 뻗질 못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삼성 혼자 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금 더 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펀더멘탈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루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안 볼 수가 없고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으로 들어가는데 통상 이제 경기와 기업이익의 사이클은 이제 같이 가니까 지금 PER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높진 않지만 S&P 500 18배, 한국 PER 12배 이런 상태에서 더 달리기에는 좀 엔진이 필요한데 뒷심이 이제 기업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이익이 조금 크게 공급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추진력이 떨어지다 보면 또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총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흔들릴 수가 없죠. 안 흔들릴 수가 없고 바로 8만 원, 9만 원 뚫고 10만 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에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간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엔비디아가 더 달려주면 하반기에 미장이 AI 버블이라고 나중에 기록될 정도로 엔비디아가 여기서 따블이 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 한 50% 이상 오르고 애플도 40% 오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크로랑 완전히 괴리를 보이면서 뭐냐 이게 아니 AI는 PR을 더 줘야 돼. 이거는 지금 못 사면 이거는 못 타. 이런 포모를 이제 동반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당화되거든요. 희한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거품으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발 AI 거품이 있으면 삼성전자 하반기 10만 원 간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즘 갑자기 애플도 비전 이름 뭐죠? 헤드셋 갑자기 공개하고 뭔가 세상이 격변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사람들의 폼을 일으키면 삼성전자도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 사실 저희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한국의 대표 주식이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산업보다는 사이클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메이저들이 감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상반기에는 최악이지만 통상 반도체는 그렇잖아요. 실적 최악 찍히고 그다음에 감산하면 그때 사면 거의 틀림없거든요. 한 가지 팁은 제가 이코노미스트니까 ISM 미국의 제조업 지수랑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보다 정확하게는 ISM 제조업의 주문 지수인데 관계 없습니다. ISM 전체 지수를 해도. 근데 ISM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가 47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한 43 정도가 이제 이번에 바닥일 것 같아요. 네. 43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요.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47에서 43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식은 미국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나 제조업 경기 지수가 가장 바닥권에서 사면 그때는 안 깨져. 롱텀하게 안 깨질 수가 없어. 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는 거죠. 정확하게 바닥을 뭐 8월이 바닥일지 지금 6월이 바닥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얼추 바닥 언저리는 분명한 거죠. 네, 박사님께서 ISM 제조업 주문 지수 힌트를 주셨으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걸 조금 유의 깊게 보셨다가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뭐 다들 조금씩 갖고 계시니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아 이거 좀 더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조업 지수가 더 안 좋게 찍히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많이 사는 거죠. 네, 아주 오히려. 네, 좋은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뭐 투자 판단은 개인이 하시는 거지만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상승 국면은 계속 당분간은 결국 이어지겠죠, 박사님?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뭐 좀 반도체 문외한인데 예.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일부에서 조금 느릴 거다. 약간 L자형이나 네. 내년에 가서도 회복은 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1.1%에서 내년도 1% 미만으로 찍힐 정도로 조금 부진한 네. 국면이 내년도에 지속될 거다. 뭐 중국도 올해 5.6 봤지만 세계은행이 내년도에는 4.6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뭐 좋아지는 국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그 회복 속도가 더딜 거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것도 뭐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L자형이나 약간 뭐 나이키형이라도 네. 우측의 꼬리가 굉장히 밋밋한 회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V자 아주 뭐 약간 드라마틱한 네. 그런 이상적인 경기 반등은 네. 내년도에 없다면 반도체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디램 가격이나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중반 정도. 결국 시간을 좀 버티고 나서 네. 저희가 또 결실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차 전지는요 저는 요즘 잘 쳐다를 안 봐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약간 반대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는 또 긴 그림에서 보면은 제2의 반도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2차 전지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럼 2차 전지 장도 조금은 좀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이것도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장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답변하기에는 정말 뭐 부담스러운 네. 질문이신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근데 질문 드리면 좀. 그냥 뭐 뇌피셜로는 네. 일단 1단계 상승은 이제 이미 일어난 것 같고요. 네. 이제 2단계 상승이 이제 남아 있는데 조금 범위가 좁혀질 것 같아요. 2단계 상승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수주가 조금 더 강하게 네. 찍히거나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네. 높거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조금 경제적 해자가 있다든지 그 경쟁력이죠. 핵심 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가령 1차 상승기에는 뭐 한 20개 종목이 네. 올랐다면 2차 상승기에는 한 10개 종목으로 좁혀지고 그다음에 갈수록 이제 한 5개 종목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두 개 종목이 이제 살아남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은 계속 영속하겠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상승 범위가 좁아지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성장주의 패턴이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주식들도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그렇죠. 뭐 통신주도 네. 그랬고. 모두가 그래서 그랬죠. 네, 네. 소부장 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종목은 두세 개로 이제 압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씩 더 네, 어려워지는 국면. 그리고 통상은 이제 성장주들이 처음에는 이제 환상을 이제 업고 등에 업고 그 마진율이 영업이익률 뭐 30%, 40%가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익이 대량 생산으로 해서 보급률이 높아지면 이게 다 소비자로 좀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경쟁도 치열해지고 원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레드오션처럼 변하는 뭐 그런 그런 느낌? 산업도 많죠. 네. PDP나 뭐 네. 패널 같은 경우가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초기 시간이 갈수록. 네, 그런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종목 고르는데 보다 더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근데 종목 고를 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 기업에 가볼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재무제표 결국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가장 중요한 네. 거는 PR이죠. 뭐 지금은 인터넷에 종목 치면 네. 예상 PR까지도 맞아, 계산해 나오니까, 주니까요. 네, 네. 다 나와 있으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좀 편리한 네. 세상이고요. 그런데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PR은 꼭 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이제 나만의 스트라이크 네. 존이다. 그래도 PR이 높더라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물론 삽니다. 네. 왜냐하면 PR 100배라도 이익이 매년 더블씩 늘면 4년 후에는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PR 100배라도 물론 사지만 PR 100배를 살 때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특정 종목이 PR 100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가 찾아졌을 때 베팅을 하고 그런 투자자들이 또 시세를 먹습니다. 네. 네, 올라간 그거를 향유할 수 있죠. 네, 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결론을 내려보면 단기로 뭐 1, 2년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롱텀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전저점 테스트 한번 온다. 이미 통과했다. 어느 쪽에 좀 거실? 전저점을 얼마로 보느냐가 문제겠지만 코스피 지금 2,600인데 네. 2,300 정도는 조금 다시 확인할 네. 가능성 저는 한 60-70%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뭐 100% 가져가기보다는 한 60% 정도, 본격적으로 한 70%, 그러니까 30-40%는 좀 현금을 좀 남겨놓으면서 네. 추가적인 하락 국면에서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사겠다. 물타기. 네, 그런 전략으로 좀 가고 싶고요. S&P 500도 뭐 3,200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4,300이죠. 4,300에서 한 3,800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하반기에.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안 내려간다면 그거는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로 치솟으면서 아마 여름에 AI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네. 그런 네. 경우는 뭐 매크로랑 관계없고 그건 됐고 당신 말하는 그런 거는 뭐 국 끓여 드시고 저는 이제 과열 네. 쪽에 동참하렵니다.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쏠리면 네. 무섭게 이제 아마 3,000도 갈걸요? 코스피?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너무 달려버리면 네. 이제 정말 좀 후유증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편안한 네. 대세 상승장이 열리는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고 네. 약간 과열이 일어나면 그렇게 약간 비정상적이고 약간 비이성적일 정도로 과열된 장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100% 믿고 네. 지금 거기에다 돈을 다 쏟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주식 전망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요. 하반기 주식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박사님? 네, 앞서도 이제 네. 뭐 말씀 나누면서 이런저런 네. 얘기를 나눴지만 조금 이제는 매크로보다는 매크로 비중을 한 전체 주식 공부에서 한 30% 정도로 낮추고 네. 60-70%는 업종이나 종목 공부를 더 종목.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 예측은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허탈하실 거예요. 아유 괜히 들었네 이제까지 저 양반 얘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최근 10년간 주식시장을 매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거는 팩트거든요. 네.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맞춘 사람은 없잖아요. 껌껌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함이고 좋은 섹터를 찾기 위하고 어떤 종목이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큰 위험이 혹시 네.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 큰 매크로적인 위험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요. 저는 2-3년간 앞으로 큰 매크로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 잘 찍는 분이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거지 다달이 코스피
고점 저점을 잘 맞추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상반기에도 입증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연초에 잘 찍었으면 네. 돈을 벌었고 그러네요. 종목은 잘 못 찍어도 나스닥 네. ETF를 샀으면 돈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하반기와 내년도를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지수는 어차피 일정 레인지 안에서 네. 노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네. 고민하는 시간에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까. 지금 돈 벌 기업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AI,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K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방산, 신재생 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그래도 PR도 착하고 내년도 이익이 좋아질까? 그거 고민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박사님의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들 꼼꼼히 숙지하셔서 하반기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